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단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남자라 여성분들이 단식 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는 고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여성분들의 관점에서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며 지내는 삶의 방식이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면서 여성을 위한 단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 7가지와 추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식뿐 아니라 다이어트, 식이 전략도 포함이 되고요.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식과 식이에 관한 지혜롭고 바람직한 실천 방식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최강의 단식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가 최근 하버드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간헐적 단식 연구 논문을 검토해봤는데 71의 연구 가운데 13편의 연구만이 연구 대상으로 여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서술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대부분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군인 또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단식 또는 식이 가이드가 남성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독소를 비우는 몸의 저자 제이슨 펑 박사는 여성이 단식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고 단식 효과 면에서 남녀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예외적인 사항들을 언급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식 가이드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성을 위한 단식은 보다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두 번째, 여성의 몸은 분명하게 다르다. 저는 천연지방을 더 먹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을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인간의 건강한 생식 능력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나타내는 몸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몸은 후손을 위한 건강한 종족 보존 능력을 위해서 생명 유지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월경 주기를 겪고 출산과 수유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생리학적 특성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작고 대체로 폐의 크기 역시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피하 지방이 발달하는 반면 남성은 내장 지방이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체지방의 분포 또한 남성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 수치도 다른데 이것은 음식에 대한 반응 또한 아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은 세포 차원에서 식이 변화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건강한 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갖지 못하면 그 결핍으로 인해 월경 주기가 눈에 띄게 변하거나 지장을 받게 되고 배고픔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굶주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이 임신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하는데요. 에너지와 영양이 부족해질 때 치르게 되는 생물학적 대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가임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식이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체작용의 밝은 면. 최근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세 번째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왜 아플까?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표지만 보고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비만 코드만큼이나 인슐린 호르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해서 인체작용의 어두운 면만을 중대하게 보고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최신의 의학과 과학이 기존의 통념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데도 여전히 낡은 신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인체작용의 어두운 면을 예로 들면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병의 원인이라며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높은 LDL 수치는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며 식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기피했고, 인슐린은 과체중과 비만을 비롯해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며 악당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인체작용의 밝은 면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포화지방은 인체 내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사에 필수적인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미량 영양소의 적절한 흡수와 신체를 구성하고 면역 체계 활성화에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밀도 지질 단백질, 즉 LDL 수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 결과에서 프리드발트 공식을 대입해 산출된 값입니다. 밀가루 똥배의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와 외아프리카의 저자 벤저민 빈머 박사는 LDL 입자의 크기와 밀도를 측정해야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밀도가 낮고 크기가 커서 혈액 내에서 뜨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침착하지 않는 LDL 패턴 A와 밀도가 조밀하고 크기가 작아서 혈관 내벽에 침착할 수 있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LDL 패턴 B로 나누는데, 빈먼 박사는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고밀도 지질단백질, 즉 HDL로 나누면 LDL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비율이 2.0 미만일수록 LDL-A가 지배적이고 2.0을 초과할수록 LDL-B 입자가 더 흔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건강검진 결과 수치로 계산해봤는데요. 중성지방 수치 44를 HDL 97.6으로 나눴더니 0.45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LDL-A 입자가 지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동맥경화 위험이 낮다고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LDL-A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과 같이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뇌 내에 뉴런으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고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LPS라는 지질 다당류를 간으로 보내고 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혈액 검사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LDL의 주제는 아니지만 길게 말한 이유는요, 라드와 기버터,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지방 섭취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생식과 대사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지방 섭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췌장 내 베타세포에서 생성되어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줌으로써 혈당을 낮추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존재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생성하고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은 인슐린이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모든 세포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인슐린은 체내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하고 반응하는 호르몬인 셈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각 신체 기관과 조직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활성화를 지시하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슐린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포도당은 간, 근육, 지방세포에 각각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간세포에 작용하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지방을 합성하며, 근육세포에 작용하면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여 근육의 크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에 작용하면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고 저장하며 지방세포를 성장시킵니다. 앞서 생식능력에 대해 말했었는데, 남성과 여성의 1차 생식샘, 즉 고환과 난소에서 정상적으로 성호르몬이 생성되려면 인슐린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슐린의 수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세포로 하여금 보다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들게 하는 능력, 즉 동화작용 또는 합성대사라 알려진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슐린은 합성대사 호르몬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슐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밝은 면인데요. 인슐린은 대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시기로 인슐린 수치를 너무 낮게 유지하거나 췌장 내 베타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 생성이 극도로 적거나 불가능한 제1형 당뇨병 또는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만성화된 전당뇨 또는 제2형 당뇨병,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당뇨 또는 제2형 당뇨병은 혈액 내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보다 자세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살을 빼고 날씬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세포를 성장시키는 인슐린의 역할이 달갑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혈당을 높이지 않고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을 위주로 식이 조절을 하셨을 텐데요. 신체 각 기관과 조직 내 세포들의 입장에서는 인슐린의 역할이 꼭 필요한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남성보다 여성이 생식 기능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생식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식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인슐린이 혈액 내에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적정한 인슐린 수치를 비롯해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식과 대사 건강을 아울러 신체 전반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 또는 키토식을 하시는 분들은 케토시스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지 말 것을 권유드리고요. 주기적으로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서 케토시스 상태에서 벗어나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예로 월경주기가 불안정하거나 난임을 겪는 여성분들이 쌀밥 또는 고구마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섭취를 늘려서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훨씬 호전됐다는 체험적 사례들을 보면 인슐린 민감성 회복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해야 과체중 또는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식 기능과 대사 관련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음식을 먹는 일과 음식을 멀리하며 지내는 일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식 중독에 빠지지 말라. 마른 몸을 선호하거나 날씬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여성은 특히 더 단식에 중독되기 쉽고, 이러한 강박적인 단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여성이 간헐적 단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장기 단식을 반복할 경우 불면증, 불안감, 부신기능 저하증, 불규칙한 월경주기, 뼈건강 손상, 심지어 일시적인 불임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성의 몸이 에너지와 영양이 결핍될 때 생식 건강이 제일 먼저 악화되고 연쇄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단식으로 줄인 몸무게에서 추가로 더 감량할 수 있는지, 장기 단식을 하면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주 하고 싶은데 자주 단식해도 되는지 물으십니다. 단식하려는 나름의 이유와 동기가 있겠지만 대사가 건강한 남성이라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영양의 균형 잡힌 질 좋은 식단에 중점을 두고 단식을 보조로 하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단식 방법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생식과 대사 건강을 지키는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단식과 기아의 차이. 장기 단식이 편안하고 수월했다는 여성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장기 단식을 하면서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탈모와 생리불순, 불면증을 겪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식뿐 아니라 저칼로리, 저지방, 저염식을 지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든 영양결핍이 한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은 기근 신호에 반응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몸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근 스트레스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생식 기능 때문인데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능력을 희생시키고 생명 유지를 위한 인체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호르몬의 작용이 연관되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인체는 지방이 부족해질 때까지 근육을 방어하는데 체지방의 수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기간이 며칠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극심한 부작용을 견디면서 단식을 이어가면 신체가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켜 교감식욕계가 활성화되고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신호체계에 의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대표적으로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지방 연소가 차단됩니다. 기근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체가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인식해서 결국 근육을 분해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고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증상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인체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이용하는데 부신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부신 소진에 민감한 여성에게는 체지방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당질대사에서 지질대사로의 전환이 원활하게끔 대사 건강을 유지하고 부신과 생식 능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단식과 시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단식하면 안 되는 여성. 이 구간은 독소를 비우는 몸과 최강의 단식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다음 사항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단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의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 현재 모유 수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다. 불임 문제나 불규칙한 월경 주기 문제를 안고 있다. 표준 체중 이하이거나 영양실조 상태이다. 섭식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 18세 미만 성장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다. 다음은 치료를 목적으로 단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또는 감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통풍이 있다. 처방약을 먹고 있다. 1형 또는 2형 당뇨병이 있다.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 약물을 이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있다. 제이스펑 박사는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식을 하면 위산이 줄어 속쓰림 증상이 낫는다고 조언합니다. 일곱 번째, 단식하려는 여성분들에게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와 지지를 합니다. 최근 건강서적들을 읽어보면 간헐적 단식에 관한 내용을 한 단락씩은 꼭 다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은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식이 적용됐을 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단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상태, 식이 습관, 신체 활동, 심리 상태를 비롯해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식에 따른 내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도 무작정 단식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단식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장기 단식을 계획할 때 시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시간 제한은 저마다 단식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고행을 감내하면서 종교적,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면 단식 일정을 고수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정해두는 장기 단식이 오히려 단식 이점을 반감시킨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72시간 단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72시간 동안 단식해야겠다는 생각부터가 벌써 스트레스입니다. 여성의 몸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식 목표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지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편안한 만큼 단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식을 끊고 아침만 건너뛰어도 16시간 단식이 가능하고 16시간 단식이 편안했다면 시간을 더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은 단식하며 지낸 시간 내에서만
건강 이점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시간 단식만으로도 건강 증진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요. 단식하지 않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오롯이 단식에 반영됩니다. 내가 편안한 만큼 보다 긴 단식을 이어간다면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들은 배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달라진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